자, 14-6번 보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거든. 지난 시간에 개념을 설명했듯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한 점과 법선 벡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14-6은 법선 벡터를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주는 유형이라면 14-7번 같은 경우도 평면의 방정식이고 뭐 아무튼 봅시다. 자, 6번 보죠. 자, 1번 문제 보면 A를 지나고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은 줬다는 거지. 3, 2, 1이고. 자, 근데 BC를 지난 직선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자, 법선 벡터로 이런 수직인 벡터가 필요한데 쭉 지금 뭘 준 거냐면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이렇게 준 거니까 결국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형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BC 직선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한번 구해보죠. 방향 벡터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냥 BC 벡터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C에서 B좌표 뺄까요? 그럼 C에서 B좌표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직선의 입장에서는 방향 벡터지만 우리는 이게 평면의 입장에서는 법선 벡터인 걸 아니까 그럼 이 법선 벡터하고 요 지나는 한 점하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이 법선 벡터들이 x, y, z의 개수들이거든. 자, x좌표 빼주고 3 갖다 쓰고 y좌표 빼주고 자, 1 갖다 쓰고 z좌표 빼주고 이렇게 해서 x, y, z에 관한 1차 방식으로 전개하시면 답이겠죠. 그쵸? 전개하면 답이다. 2번도 마찬가지 문제죠. 2번 문제 보시면 A를 지나고 그랬으니까 A라는 점 하나는 줬어요. 그래서 1, 2, 3이라는 점은 줬고 직선의 수직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직선의 방향 벡터 자체가 역시나 법선 벡터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자, 거기서 분수꼴로 되어 있기를 원하거든. x, y의 개수가 1이 되길. 그럼 뭘로 나눌래 그거? 6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6으로 나누면 3분의 x-2 2분의 y-1 6분의 z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읽어주면 그게 법선 벡터겠네요. 평면에 3, 2, 6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식 세워보면 3의 x-1 2의 y-2 6의 z-3 이렇게 해서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겠다. 뭐 이런 거죠. 기본 문제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너무 기본 문제라. 14-7번으로 갑시다. 봐봐 7번. 자, 역시나 지나는 한 점을 줬고 3, 4를 지나 라고 되어 있고 어떤 평면의 평행한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면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죠. 자, 이 알파라는 평면을 구하고 싶다. 그 위에 A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하고 평행한 평면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한다면 이 평면을 준 거죠. 자, 요게 지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는 4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매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기본 문제를 푸는데 설명하느라고 그린 거고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평행이다. 이런 알파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얘 법선 벡터가 알파의 법선 벡터라고 해도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얘 거 법선 벡터를 갖다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법선 벡터 자체가 x, y, z의 개수들인 1, 2, 1, 3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알파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가 주고 하는 거니까요. 2에 자, 점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정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z 마이너스 4 이거 전개하시면 답이겠다는 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를 지나고 이번에 역시나 지나는 점을 줬고 두 평면에 각각 수직인 그랬거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서 평면 알파라는 게 있고 평면 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평면끼리 수직이라면 뭐 끼리도 수직이다? 그치. 알파의 법선 벡터하고 베타의 법선 벡터하고 보시면 요 두 개는 수직 관계다라는 거 됐죠?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면 베타의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놓는다면 이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식은 몇 개다?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A, B, C가 정확하게 값수로 나올 필요는 없고 B로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그 평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요 A, B, C하고 요 두 이 법선 벡터끼리 수직인 상황이니까 내적하면 얼마? 0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뭐 풀진 않겠습니다. 여기 등식 하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평면 2, 1, 2라고 역시나 법선 벡터끼리 또 수직이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b를 몇 a, c를 몇 a 이렇게 해서 a 날리시면 법선 벡터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4-8번으로 가볼까요? 자, 1번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시간시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게 알파라는 평면, 그냥 평면 앞에서 봐서 직선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베타라는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요 세타는 실제 누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똑같냐? 그러면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가게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를 잡아보면 두 법선 벡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가게 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항상 예각을, 아무 얘기도 없으면 예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각하고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여기가 세타죠.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두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가게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그냥 법선 베타 가지고요. 크기의 곱분의 내적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다만 아무 얘기도 없으면 예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내적한 거의 절대값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됐죠? 그럼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두 법선 벡터 가지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3, 마이라고요. 2, 1, 마 3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2분의 1이 나오나 봐. 뭐 계산 직접 해보시고요. 과제할 때.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인 게 몇 도야? 60도. 그러면 쟤네 평면끼리 60도의 관계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용되냐면 문제에서 여기 평면의 방정식을 안다면 방정식을 안다는 건 법선 벡터를 안다는 얘기고, 그럼 법선 벡터끼리 이룬 가게 크기를 구해서 이 평면끼리 이루는 각, 이거를 무슨 각이라고 한다? 이거 용어. 평면끼리 이루는 각. 이면각? 이면각의 크기. 이게 이면각의 크기라는 거야. 응? 봐봐. 머릿속 정리 좀 해보자고.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겠다. 어떤 두 면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건 첫 번째. 뭘 이용하겠다? 정의를 이용하겠다.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면각의 크기 구하는데? 뭐부터 찾는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점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교선. 교선에 이게 교선의 수직인 선이겠죠? 교선의 각 면의 수직인 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안다면 예분의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 가시죠? 정의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정의 이용한다는 건 머릿속에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첫 번째 뭐 찾는다? 교선 찾는다. 그 교선에 두 수선을 긋는다. 각각 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수선끼리 이룬 가게 크기를 구하시면 되죠. 저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직각삼각형 뭐 이용하시면 되고,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 일반 삼각형인 거야. 이렇게 안 나오고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알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야. 이 세타 구하는데.
근데 이 길이는 알아. 이 길이도 알아. 세변 길이 다 알아. 그럼 뭐 할래? 이게 A야. 이 길이 알아. 이게 B야. 이게 C야.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세타 구할 때 무슨 공식? J 코사인 쓰면 되죠. J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2 곱하기 양변 2AB 분의 양변 제곱합에다가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필수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도형에서 웬만하면 구해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뭐 할 거 할 때? 이면각이 크기 구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다? 이 도형상에 지저분해졌다. 다시 한번 그리자. 이게 평면이야.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2차원으로 두 평면이 있을 때 두 평면 이룬 가게 크기 구하고 싶은데 딱 봤더니 이 베타란 평면 위에 도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원일 수도 있고요. 뭐 타원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 뭐. 그렇죠? 이게 S라는. 근데 이걸 쭉 내리면 이렇게 알파 쪽에 수직 단면 이렇게 생기는 이게 S 다시라는 도형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베타 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알 수 있고 그걸 정사각 내렸을 때 도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실제 이거를 갖다 붙여버리시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S 다시란 거고 이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동의각이니까. 그럼 얘분의 얘 이렇게 되니까요. 기존 넓이분의 정사형 넓이 이렇게 해서 정사형 가지고 우리는 넓이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다고 이면각을. 이면각 구하세요가 문제 안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수능에도 그렇고 100%. 뭐 내신은 뭐 계속 대부분 뭐 거의 한 3분의 1 문제가 다 정사형 이면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만큼 가장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면을 봤는데 교선도 못 찾겠어. 만나지도 않아. 그럼 막 연작해서 봐야 되는 거야. 두 면이 막 도형상에서 만나지도 않아 우리 눈에. 그럼 막 그 연장했을 때 그 교선이 뭔지도 그리기도 힘들어. 물론 풀려면 풀겠죠. 어떻게든 막 공간진에 뛰어나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열심히 그림을 막 입체스럽게 막 그려놓고 막 선 긋고 막 혼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려다가 좀 힘들어. 그럼 일로 가보는 거지. 이것도 힘들어. 적당한 넓이가 보이는 것도 없어.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공간좌표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좌표 설정해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 구할 수 있거든.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평면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뭘 이용하면 좋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외적을 이용하면 좋다고. 이거 빠르다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외적을 이용하시면 바로 평면에 뭐가 나오니까 법선 벡터 나오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몇 개의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2개의 벡터만 있습니다. 평면상에 존재하는 2개의 벡터만 있다면 그 두 벡터를 뭐하면 외적하면 뭐가 나온다? 법선 벡터 나온다는 거야. 그럼 빨리 얘 법선 벡터 구해. 얘 법선 벡터 구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 알파에 있는 거 2개 벡터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뭐해? 외적해. 베타상에 있는 2개의 벡터를 잡아. 그래서 외적해. 그럼 각각에 뭐가 나와? 법선 벡터 나와. 그거 아주 크게 곱분 내적해가지고 가라는 거야. 이면각 구하러 가면 이 정도가 머릿속에 잡혀있는 이면각의 크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배운 거 그냥 한번 총정리 해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2번 같은 게 나오겠죠. 2번 봐봐라. 2번 문제도 역시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잘못 봤네? 잘못 봤네. 14, 8번 풀고 있구나. 자, 2번에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할 때도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냥. 이게 평면이 아니라.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 이루는 가게 크기니까 방향 벡터 가지고 크기 곱분에 내적하시면 되죠. 그런데 평면하고 직선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상황은 이렇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직선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평각. 근데 공식 용어는 아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정의를 이용하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뭐 정사형을 내리시는 거야. 바닥에. 그럼 H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였고요. 여기서 자, 얘분의 얘,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는 거였거든요. 이해갔나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아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뭐 이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세타 구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한번 해보죠. 어떤 걸 해보겠다는 거냐면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벡터예요. 빨간색 벡터. 이게 법선 벡터가 되겠지. 그쵸? 직선이 주어졌다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노란색 요렇게 된 무슨 벡터?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벡터는 우리가 알거든. 식만 보면. 근데 저 세타를 구하고 싶거든. 그런데 요 노란색하고 요 빨간색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는 여기에요. 여기가 몇 도냐 그러면 여기 90도 세타면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몇 도야? 90 마이너스 세타지 뭐. 그죠? 그럼 이게 막곡직각이니까 90도 빼기 세타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써보자면 이 두 개 가지고요. 이 두 벡터 가지고 이루는 가게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이 두 벡터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기의 곱분의 내적. 물론 우리가 아무 얘기도 없으면 예각을 생각하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괜찮나? 근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생각해봐봐요. 코사인하고 누구하고는 합이 90도면 똑같은데 사인이죠, 사인. 여각 공식. 미적분 2의 기본 공식이에요. 얘네 미적 2에 있는 공식들은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 다. 일주일만 안 봐도 그만 까먹으니까. 항상 수첩 같은 거에다 적어놓고 맨날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수시로. 어쨌거나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자. 그러면 각각의 법선 벡터하고요. 방향 벡터를 가지고 크기의 곱분의 내적을 한 것이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뭐더라? 사인 세타를 의미하더라를 머릿속에 남겨놓자, 공식처럼. 그럼 직선과 직선은 코사인 세타고 평면과 평면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직선과 평면을 하면 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서로 다른 두 종류끼리 하면 사인 세타가 결과로 나오는구나. 이거에. 그래서 거기서 보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예가의 크기 구하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시면 직선 좀 봐보세요. 야, 20하고 마이너스 12하고 15 있으면 뭘로 나눠야 되니? 60으로 나눠보시겠어요? 그럼 얼마? 3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2 4분의 z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방향 벡터 3, 마이너스 5, 4죠. 그 다음에 법선 벡터 좀 봐주세요. 몇 콤마 몇이에요? 거기 문제에서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겠죠. 요 두 개 가지고 계산이나 한번 해볼게 그냥. 한번 계산해보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보죠.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에요. 얘 크기 제곱합에 루트 씌우세요. 그럼 얼마니? 루트 50. 그냥 루트 50이라고 쓸게. 제곱합에 루트 씌우세요. 루트 50인가요? 이렇게. 내적이에요. 곱하고 더하세요. 25. 그럼 50분의 25니까 얼마? 2분의 1. 그럼 언제 2분의 1이야? 몇 도? 몇 도? 30도지 뭐. 미적투 하고 있죠? 이렇게 버퍼가 걸릴 얘기는 아닌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미적투. 여러분 뭐 기백. 당장 뭐 근데 다음 학기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는 해요. 자,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14-9번. 14-9번. 자, 점이 하나 있고요.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죠. 자, 이 평면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P에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 쭉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H 여기까지 요 PH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인데 이건 공식이 있다고요.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지만 얘는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면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확장판. 자, 바로 구합시다. 루트에 x, y, z의 개수의 제곱해야 얼마야? 14. 14가 일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2 대입하니까 4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플러스 2고요. 3 대입하면 9인데 이거 사실 1 넘겨야지 이렇게. 공식 쓰려면 1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 여기 빼기 1까지.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이게 이 길이겠죠.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 있는데 굳이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하고 상관없이 이 거리를 구하는데 H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H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H좌표 구해볼래?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H는 이 노란색 직선하고 평면하고의 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H를 항상 바라보는 관점은 너는 교점인데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이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첫 번째 1단계 직선을 구한다는 거야. 직선 PH 방정식을 구한다. 이게 1단계 풀이입니다. 첫 접근을 좀 기억해 하세요. 항상 첫 스타트만 이쪽 파트는 도형 파트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좀 못 푸는데 첫 접근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는데 라는 것만 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안 풀리는 경우는 없거든. 첫 접근만 생각하시면 항상 모든 유형의 첫 접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을 구한다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고. 바로 점과 방향 벡터. 근데 이 노란색의 방향 벡터는 사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면의 무슨 벡터와 똑같다.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얘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 똑같으니까 얘 거 갖다 쓰는 거야 그냥. 방향 벡터는 이 녀석의 법선 벡터 2, 마일,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지난 점도 있습니다. 불러보시죠. 2분의 x 마이너스 2.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저기 y좌표 플러스 2. 3분의 z-3 이렇게 쓰시면 되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h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직선 위의 점 설정할 때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h를 잡는 거지. 이 2단계네. h 좌표 잡기. h는 몇 t? 2t 플러스 2, 마t, 마2, 3t 플러스 3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t값만 구하면 끝이네요. t값 어떻게 구할래요? 어떻게 구할래 이거? h는 누구 위의 점이라고? 직선 위의 점인 건 했고 평면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평면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네.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t에 관한 1차 방정식이네? 그럼 t값 하나 나오겠지.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항상 정해놔야 돼.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거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수선의 발 구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대세김치하면서 기억하시라고. 수선의 발 구할 때는 법선 벡터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설정한 후에 직선 위의 점 t로 설정하고 평면에 넣어주고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넣어 놓으시죠. 머릿속에. 됐죠?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4-10번이요.
문제 읽어봐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니네가 첫 접근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자, 우리 어떤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 안에는 P라는 점이 있대. 1, 0,2라는 점을 지난다. 근데 또 이 안에 직선 L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 L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써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어.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구하고 싶고 일단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데는 필요한 게 몇 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 계속 멀리 정리하라고. 2개. 뭐? 한 점과 법선 벡터. 근데 점은 있잖아. 그치? P라는 점도 있고. 그렇다면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평면 상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몇 개의 벡터? 2개의 벡터 필요하다. 그럼 하나는 보여. 왜? 직선 L의 방향 벡터. 자, 이게 몇 콤마 몇인가요? 요거 분모 보셔야 돼. 1, 3, 마이너스 2죠. 됐죠?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 더 구해야 돼. 그럼 누가 할까?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분자가 0이 될 때. 몇 콤마면? 그치. 3, 4, 2. 그럼 점 2개 있으면 우리가 뭐해? 이렇게 벡터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3, 4, 2에서 1, 0, 2를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4, 얼마? 0 이렇게 되겠네. 됐네. 이 두 벡터. 이 두 벡터 가지고 우린 뭐 할 거냐? 법선 벡터를 구할 거라고. 이렇게 빨간색 벡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 노란색하고도 수직이고 이 파란색하고도 수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쓸 때는 얘를 A, B, C라고 해놓고 식을 세우셔야 돼요. A, B, C하고 저 노란색이야. 1, 3, 마이하고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3B 마이너스 2C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거 2개. 내적한 거 A, B, C하고요. 2, 4, 0하고 내적한 게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뭐 2A 더하기 4B C는 사라지네. 0이다. 이 2개 연립해 보시면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몇 A, C 대신에 몇 A 이렇게 해서 A를 다 나눠서 약분하고 나면 몇 대 몇 대면 나오고 그러면 법선 벡터 나왔고 점 하나 알고 뭐 점 됐다 많이 안 해.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된다는 거.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법선 벡터는 구한 과정을 뭘 이용하면 된다? 외적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외적. 한번 해볼까? 외적.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을 때 뭐 편하게 이렇게 x, y, z 써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써놓으셔도 되고 익숙해지면 얘를 갖다 써. 1, 3, 마이너스 2 여기다가 1 다시 한번 써주시고요. 파란색 2, 4, 0 그 다음에 2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자 이제 이 2개 이제 외적하겠습니다. 법선 벡터를 구해봐. 이렇게 하면 자 x 성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y, z 이거 2개 가지고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세요. 곱해서 빼봐. 얼마? 8 콤마. 자 y 구하고 싶네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곱하고 빼세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자 x, z 구하고 싶죠? 그러면 x, y 요거 2개 가지고 곱하고 빼세요. 얼마? 마이 못했어. 이거야 이거. 됐나요? 그럼 바로 답 쓰고 싶다 그러면 얘 나왔으니까 8에 자 지나는 점 저거 P점 씁시다. 1, 0, 2 그럼 x 마이너스 1 됐죠? 마이너스 4에 y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하면 답이다 라는 거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데 법선 벡터 구하는 데는 좀 탁월하게 쓰이니까요. 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4-11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4-11번에 거기 모범 답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벡터로 풀어놨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 일이 거의 없어요. 정석에 있는 풀이를 그렇게 해서 풀 일이 거의 없다고. 실제로 현실에서 실전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렇죠? 실전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를 소개할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점대칭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혹시라도 이걸 설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여러분한테 바로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일단 A, B의 대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설명해야 되네요. 다 까먹었구나.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고1 때 배웠던 거예요. 물론 고1 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우선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선대칭부터 생각하는 건데, 선 중에서요 이런 선이 있죠. 이런 선. x는 뭐 a 이런 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좌표평면이에요. 지금 공간 좌표가 아니고 그냥 2차원에서 x는 a라는 선이 있을 때 여기는 점이 하나 있다 해보자고. x1, y1 이라는 점. 그럼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점으로. 그쵸? 우리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칭이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런 관계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x좌표를 보죠. 왜 보냐면 이게 y좌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y좌표 안 변하지 뭐. 높이 똑같으니까. 다만 x좌표가 바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1이면 여기가 뚜두두두두 여기가 궁금한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 양 끝에 한 가운데가 a 아니에요? 그럼 중점 공식 쓰면 양쪽 봐봐라. 여기 네모라고 한다면 x1에다 뭐 네모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가운데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기억하지 않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2를 곱한 형태로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대칭성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 외우지. 양 끝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이렇게 말로 외웁니다. 그래서 보통. 그쵸? 중점일 때.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그래서 요 네모를 보는 순간 느끼는 생각은 뭐야 이거 2개 더하면 몇 A가 되겠구나. 2A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2A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A 마이너스 x1 이렇게 쓰면 그냥 이거 2개 더하면 2A 아니야? 그쵸?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a의 대칭에 그러면 이게 기준선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고1 때도 그렇고 미적분 원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아시나요? 가운데 2배, 기준선의 2배에서 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나요? 물론 얘가 얘로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얘 2배에서 얘 빼보실래요? 2a에서 얘를 빼보세요. 그럼 이해 되는 거 이해하셨나요? 항상 가운데 기준선에 대해서 2배에서 하나를 빼면 반대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역시나 양 끝에 합이 가운데 뭐 2배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갑자기 미적분을 하게 되네. 2차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거 쓰자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다시 생각해볼래? 거의 맞아 아주 좋은 접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함수값과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거거든. 근데 굳이 얘 괄호 안에 있는 걸 무슨 포인트로 자기가 느껴야 되냐는 건데 그러니까 주기는 아니고요.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용어를 잘 모르는구나. 얘들아 주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죠.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아요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주기와 선대칭이요.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 괄호 안에 거 더해보세요. x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이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러면 괄호 안에 거 더했을 때 사라지면 선대칭이고요. 안 사라지면 주기예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자, 얘 사라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차함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가운데 대칭축이 뭐냐? 난 2라는 생각이 들어. 왜? 양 끝에 이렇게 선대칭인 함수, 대표적으로 이차함수죠. 이랬을 때 양 끝에 함수값은 어때요? 이 양 끝에 함수값은 같죠? 근데 양 끝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더해서 이거의 2배 얼마? 4가 돼야 되니까 여긴 뭐야? 3x. 그래서 거꾸로 잡을 수 있어야 돼. x하고 3x가 있으면 가운데가 누구라는 생각? 2.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훈련이야, 훈련. 이거는. 양 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이게. 양 끝을 더해 그럼 얼마? 4. 그걸 2로 나누면 돼. 이게 가셨어?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거 딱 보면 뭐야. 안에 거 딱 더했어. 근데 4야? 그거의 절반. x는 2의 대칭이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빵 떠오르셔야 돼. 물론 아래로 볼록인지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선이 이거다. 그래서 이 참수가 딱 나오면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fx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작해? 이 식이 딱 나오자마자 그냥 차후차항 계수는 몰라 하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뭐 q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중3들도 쓰는 건데 이게. 그쵸? 고1 때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나와? 여러분들 미적분 원에서도 나오죠. 얘들 봐봐라. 미적분 원에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거 잠깐 얘기한다면 이거 봐봐. 얘는 뭐야? 안화살이잖아. 그럼 주기를 뜻해. 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4만큼 더해도 4만큼 빼도 함수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4칸마다 반복될 겁니다. 이런 얘기니까 4칸짜리 하나 그린 다음에 계속 똑같이 그리시면 되지. 그치? 심지어 함수값을 계속 구할 때도 f2015 그러면 2015를 진짜 대입한다고? 말도 안 되지. 40 계속 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타의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뒤에 있는 15 15를 4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얼마? 3. 그래서 f 뭐하고 똑같다? 3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팍팍 줄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아는 구간 쪽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선대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 봐봐. 미적분 원에서 이런 건 뭐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이렇게 나왔어. 근데 fx가 3차 함수래. fx가 3차야. f'x는 몇 차야? fx 3차야. f'x가 몇 차야? 2차잖아. 그럼 2차에 얘는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가로 안에 거 더해. 얼마? 가로 안에 거 더하면 x 사라지지 않아? 그럼 선대칭이라고. 가로 안에 더하면 얼마? 6. 그거의 절반 얼마? 3.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뭐 그냥 최고창 계수 양수로 할게.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누구구나?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갔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래다가 뭘 그리고 시작하니? fx를 그려야지. 여기가 뭐 몰라. 여기 알파, 베타. 하지만 알파, 베타의 합은 알죠. 가운데 3의 몇 배? 2배인 6이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를 기준으로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몇 개로 쪼개죠? 세 구간을 쪼개가지고 여기는 f'이 양수니까 f는 증가, 음수니까 감소, 여기는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f알파. 이걸 무슨 값? 무슨 값? 극? 대값. 극값 맞아요? f베타 이걸 뭐? 극? 속값. 그럼 너희한테 f알파 빼기 f베타 그러면 극대값과 극속값의 차죠? 맞아요? 공식 부르세요. 위적원은 바로 다음 학기 거 아니야? 위적 2는 이해하는데 이런 거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넓이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죠. 이 넓이만큼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함수값이. 이 넓이만큼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넓이 공식이 뭐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에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몰랐나?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이고 이 그림이 왜 이래? 그림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아우 이렇게 떠쳐.
아, 이상하다. 3차함수가 다시 그릴래. 다시 그릴게. 아, 멀기 떠 치고요. 여러분 미적분 봐야 되니까 그냥 나온 김에 합니다. 이게 3이고요. 여기가 무슨 점? 변곡점. 미적분 1에서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미적분 1은 원래 미적분 2 내용인데 그냥 나와 그냥. 그래서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이해가니? 여기가 3이에요. 여기 이 도함수에서 가운데가 3이에요 라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하나요? 식으로. FGF. 이렇게 하면 맞다라고 하실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3마x는 뭐예요? 3에서 이게 양 끝이지. 양 끝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니까 여기가 3마x면 여기가 뭐 해야 돼? 3분의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은 가운데 함수값이 얘야? 양 끝에 함수값은 이 가운데 함수값의 몇 배? 2배.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 이런 것들만 기억, 니은, 디귿 막 이렇게 물어보네? 그럼 바로 그냥 팍팍 하셔야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알파가 왜 갑자기 미적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이고 아니 다 너무 필수적인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1하고 5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야? 5지. 근데 너네들한테 이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실래요? 라고 해놓고 자 암산 좀 할게요. 1서부터 8까지의 구간만 봤을 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야? 1서부터 2니까 여기 극대부터죠. 쭉 가다 여기 5죠. 8까지죠. 8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찍으실 수 있어야죠. 실제로 1 넣었을 때하고 8 넣었을 때하고 누가 큰지 하나 다 넣어볼 거야? 여기다 뭘 그으면 쭉 선을 그었을 때 특징이 뭐야? 3차 함수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이렇게 지금 봐봐. 변곡, 극, 대, 극, 소. 또 하나 만나는 교점. 몇 등분? 3등분 된다는 매번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구간의 폭이 얼마야? 이게 폭이 얼마야? 한 칸이. 2. 그럼 여기 얼마야? 7. 그럼 8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니까 8이 높아? 1이 높아? 그냥 8 넣고 끝내는 거지. 이걸 혼자서 막 미분하고 있고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내신 때. 그럴 시간 없어. 그러면 그냥 서술형 풀지도 못하고 끝난다고. 이해하셨나요? 8일 때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특징은 다 얘기해요. 지금 점대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미적분 시간이 되니까 미적분 1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다시 공부하세요. 책에 있는 것만 아시면 미적분 1은 속해법이 다 있단 말이야. 풀이들이. 근데 속해법 모르고 내신 때 보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고요. 그럼 자 지금 대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대칭 하나 알았어. 그럼 지금 봐봐. 지금 좀 전에 한 거기도 한데 이런 거죠. 봐봐요. y는 b. 여기 대칭인 걸 두 개를 잡아볼게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쭉 내려와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역시나 수익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은 위에 거하고 무슨 좌표가 똑같아요? x와 좌표가 똑같겠죠. 이제 아시겠죠? 뭐냐면 요 둘의 가운데가 얘니까 양 끝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니까 얘는 뭐야? 2b-x1 이렇게 돼야 되겠죠. y1
2b-y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네. 점대칭, 공식. 점대칭이 뭡니까? 그럼 여기가 a, b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점이 하나 있어요. x1, y1이요. 그럼 이 점이 쭉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이쪽으로요. 이 둘이 똑같을 거고요. 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좌표가 나는 궁금한데 이 좌표의 x좌표는 이 x하고 이 x하고 한 가운데 이 x인가요? 맞아요? 얘들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뭐고? a고 그럼 여기가 지금 양 끝에 하면 가운데 두 배니까 여기가 뭐예요? 2a-x1이죠. 그쵸? 그럼 요거의 y값은요? 이 y값이 b예요. 이 y값이 y1이고요. 그럼 양 끝에 합은 가운데 두 배니까 여긴 뭐예요? 2b-y1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가운데 기준선의 2배에서 x 빼기 2배에서 y 빼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본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유리함수야. 그냥 연습하는 거야 그냥. 연습 좀 해볼게.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보려면. 내신에도 뭐 그냥 챕터하고 상관없이 나오고요. 이거 보자마자 해석하셔야죠. 함수값의 합. 이렇게 함수값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괄호안을 빨리 더해보셔야 돼. 괄호안을 더했는데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면 다 대칭이야. 다 대칭. x가 사라지는 순간 대칭이야. 그러니까 x에 뭘 넣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x에 뭘 넣든 어차피 이 양 끝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의 합이 얼마다? 6. 그거의 반이니까 얼마? 3. 양 끝에 함수값은 가운데 함수값이 2배니까 가운데 함수값이 얼마구나? 3. 그래서 3,3의 대칭이구나. 유리함수라면 유리함수는 x는 3, y는 3을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 3,3의 대칭이 이런 함수죠. 맞아요? 그래서 수학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fx에 미적2에서도 분수함수 계속 다룰 거니까 미적2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x-3분의 뭐 k에 플러스 3 이렇게 설정하고 시작하셔야죠.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 원 같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봐봐. 이렇게 미적 원에서 이거 정적분 하세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정적분 하나요? 저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3x면 얘들아 나는 fx로 바꾸고 싶은데 3x를 x로 바꾸려면 어디에 대칭해야 되나요? x는 2에 대칭하셔야 되겠죠. 이거요? 2배에서 x 빼기 3x가 x로 가지면 이거의 2배 4에서 3x를 빼면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 구강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역시나 여기 넣으세요. 왜? 가운데 2배에서 4 빼기 얘 가운데 2배에서 얘 빼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여기다 x 넣은 거지. 그럼 4 빼기 2니까 얼마? 2 그게 이 위로 올라가죠. 위치가 바뀌어서 5가 1로 오면 어디? 4 빼기 5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꿔놓고 푸셔야 돼요. 앞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등등 공식들을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미적분에서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14-11을 이제 풀어보려고. 그 문제 푸는데 이게 필요해서 그래. 기본 14-11 봐봐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나오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점 2개하고 평면 하나를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물어봐요. 점 P가 요 위에 점,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 임의의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AP, BP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미 우리가 몇 번 학습한 유형이에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우선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고 진짜 이거 지금 뭐 정석에서는 그냥 바로 대놓고 풀이를 해버렸는데 바로 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평면을 이렇게 이 평면을 알파라고 놓고 얘를 알파라고 놔볼게. 이 알파를 기준으로 이 위에 P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점이 같은 방향 쪽에 알파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 쪽에 이렇게 A, B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P가 막 돌아다녀요. P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AP, BP의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P가 어디에서 튕겨나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한 점을 뭐 한다? 대칭 이동해서 여기가 A 다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어떻게 그어버리면? 쫙 그어버리면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냥. 쫙 그어버리면 P가 여기인 거죠. 이해 갔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왜 그냥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합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이 파란색 길이 선분 길이가 최소겠지 뭐.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알파가 있는데 A가 여기 있어. 근데 B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그럼 AP,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대칭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 없죠. 반대 영역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3분 길이 구하면 끝인 거죠. 최소값이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AP, BP 이 합의 최소값은 언제야? 그러면 이게 AB 3분 길이 이렇게 서술형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쓰신 다음에 끝내면 되죠. 서술형 쓸 때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도 하냐면 이 P의 좌표 좀 구해봐 이러기도 해.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안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 P도 구해볼래? 그런다고. 그러면 너네가 A 주어질 거란 말이야. B가 주어지겠죠, 좌표가. 이렇게. 그러면 이 최소값은 A하고 B 점과 점 사이 거리 있으면 나올 텐데 이 P는 어떻게 구하실 거야? 아이디어만 소개하겠습니다. P 어떻게 구할래? 니네 아이디어를 짜내봐. 이거는 교점이잖아. 누구와 누구의? 평면과 직선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지금 구할 수 있니 없니? 점 두 개 있으니까. 있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직방. 그럼 직방 위에 점 매개면서 t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니 없니? 설정할 수 있지. 그다음 그 알파에다 대입하면 t 값이 나오겠죠. 이런 패턴이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거지. 그쵸? 이런 거야.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AB가 이 평면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지 같은 영역에 있는지 다른 영역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알려줘? 안 알려줘. 그럼 너네 구하고 시작해야 돼.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여기 정석에서는. 그럼 뭐냐? 그래서 이 평면이 3x 플러스 2y 플러스 z 지금 이렇게 있는데 16까지 넘겨보세요. 이 평면 위의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쪽이 얘들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배운 거 있잖아요. 이게 양수 쪽인지 음수 쪽인지는 몰라요. 몰라. 하지만 이쪽하고 이쪽의 부호는 어떻다? 다를 거다. 좌변식에. 그건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7,6 이 A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얼마야? 8, 3, 24, 7, 2, 14, 6, 126. 그러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 다음에 B도 또 넣어보셔야 돼. 2,5,6을 넣어보시라고 여기다가. 낚이지 않으려면. 이거 무조건 이런 그림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확인하세요, 꼭. 낚시 당하지 마시고. 그럼 6 넣으면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이건 뭐야? 256. 256. 뭐 잘못 넣었나? 3x 플러스 2y 플러스 z 마이너스 16은 0. 지금 잘못 봤구나. 양수네. 숫자 잘못 봤네. 아무튼 이렇게 되죠. 둘 다 양수니까 같은 방향 쪽에 있구나. 그래서 이 유형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라고요. 혹시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유형인지는 알겠다는 거야. 그럼 됐죠, 뭐. 그러면 우리는 뭐? A라는 점이 8,7,6인지는 알아요.
B점이 2,5,6인지 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A 다시를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모번 정답에서는 A 다시 좌표를 구하는데, 즉 평면에 대한 대칭을 구하는데 뭘 쓴 거냐면 그냥 벡터를 이용한 건데 가능한 풀이야. 종종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별해로 나와요. 별해. 별도해고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아까 뭘 했냐면 요 H를 구하는 걸 배웠거든. 그게 뭐야? 평면 쪽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럼 요 AH 직선부터 구한다라고 했어요. 직선 어떻게 되나? 이 녀석의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겠죠. 그럼 바로 설정해보면 3분의 저 8,7,6 지나니까 3x-8 2분의 y-7 1분의 z-6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 h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t라고 설정하실 거죠. 그러면 몇 콤마? 3t 플러스 8 콤마 2t 플러스 7 콤마 t 플러스 6이죠. 이 t값 어떻게 구하실 건데? 그치. 알파 위의 점이잖아 결국에.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9t 플러스 24. 그 다음에 4t 플러스 14. t 플러스 6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몇 t니 이거? 14t. 상수가 얼마지? 28. 이쪽 넘어갈까? 마이너스 28. 그럼 t는 얼마?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h 좌표가 나오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2는 얼마? 2, 3, 4. 왜 2, 3, 4라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다시 2점이라고, 2점. 그럼 어떻게 되냐? 쭉 연결해. 이렇게. 이해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한 거 같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자, 양 끝에 합은 가운데 2배야. 그래서 8하고 얘하고 x좌표 더해서 4 돼야 돼. 그럼 얼마야?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운데 2배에서 얘 빼기. 2배 하면 4죠. 4에서 8 빼시면 마사. 3의 2배. 가운데 2배에서 얘 빼기.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2배 해서 얘 빼세요. 얼마? 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갔나요? 그럼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 최소값은요. 이 파란색 값이겠죠. 최소값은 우리가 A 다시 B 이 선분 길이니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정답이라는 거. 됐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까지 물어본다? P의 좌표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아까 이 파란색 직선의 방식 설정해서 또 직선 위의 점 T 이용해서 또 좌표 설정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라는 것이.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